이번 강의는 시장 조성론 5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은 첫째 1강에서 시장엔 주인이 있다. 그래서 그 시장의 주인인 실체를 규명해보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시장 조성이라는 그 실체는 무엇인지 그 진실, 그런 측면에서 유동성 공급이라는 표면 외에 내면적 측면에서는 마켓을 메이킹하는 인위적 흐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런 인위적 측면에서의 어떤 시장 조성의 구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3강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시장 조성 구조는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선물로 시장을 장악하고 옵션으로 판을 짜서 이제 일중 운용은 선물로 시장을 운영하면서 시장을 만들어 나간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시장 구조, 옵션 시장 조성의 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네 번째 지난 강의 시간에는 이제 옵션으로 판을 짠다고 했는데, 그 옵션 판은 실제로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 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옵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새로 정립하고, 그러한 그 옵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의 정립하에 옵션 미결제 약정을 제대로 해석해내서 실제로 세력의 방어선에 대한 개별 행사가 부분의 옵션 미결제 약정의 잔액과 미결제 잔액 잔량이죠. 미결제 잔액의 잔량, 또 미결제 잔액, 또 옵션 미결제 약정의 늘어나고 감소하는 부분들, 행사가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판의 전체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부분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옵션 미결제 약정의 잔량과 증가만이 아니라 옵션의 호가 잔량을 통해서도 옵션의 판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지표화 시켜서 옵션 호가 잔량의 상방 지표와 하방 지표를 만들어서 이를 백분율화해서 체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 시장 조성론 5번째 강의 내용에서는요, 실제로 그렇다면은 이제 제 주제가 이 강의의 주제가 개인과 마켓 메이커인데요. 개인들의 그런 그 진입 패턴, 거래 패턴들은 어떻고, 이에 대한 마켓 메이커들의 시장 조성 대응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강의 내용입니다. 이번 5번째 강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우선 개인들의 심리가 어떠한지, 개인들의 진입 패턴은 개인들의 심리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의 심리에서 개인들의 기본적인 심리가 어떠한지, 또 그러한 심리에서 비롯되는 개인들의 패턴들의 성향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그에 대응하는 시장 조성자들은 어떤 식으로 호가를 운영해 나가는지, 또 그 시장 조성자의 호가 물량과 개인들의 호가 물량이 얽혀서 시장에서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실제 장중에 거래하는 순간에 그 호가를 보면서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장 조성자들이 어떻게 개미를 후리는지, 개미후리기라고 표현하고요. 때로는 개미핥기라고도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나온 부분들을 우리는 주체별 현황에서 늘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확인하는 주체별 현황 그 자료는 결국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나온 결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과정이 아니라 결과라는 측면. 그래서 우리가 수급에서 공부했었던 주체별 현황은 결국 과정이 아니라 그 결과다라는 측면에서 뒷북을 치는 공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체별 현황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현재 상황에서 향후 주체별 현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번 강의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이 개인들의 기본 심리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옵션판이든 뭐 파생판이든 일단 판에 그 개인들이 딱 시장에 참여를 하면요.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죠. 그렇게 되면 성공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싸게 팔아서 싸게 사고 싶다. 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개인들은 시장에 참여하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다 보다도 더 심하게 욕심을 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들이 할 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려와서 싼 자리까지 내려와서 가격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내가 사면 사고 난 다음에 올라야 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 개인들의 기본 심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그 개인들의 그 거래 진입 패턴을 명쾌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 개인들의 시장 진입 패턴을 일단 살펴보면요. 우선 제가 선물로 예를 들었는데 이 화면은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래하게 되는 뭐 HTS상의 호가창의 주문창이거든요. 보통 이제 그래서 매수 칠 경우에 여기다가 주문을 넣고 매도 칠 경우에 이제 여기다 주문을 넣게 되겠죠. 그리고 시장의 호가 상황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보면서 개인들은 이제 이 호가창을 보면서 주문을 넣지만 실제로 이제 차트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겠죠. 보고 있으면서 예, 시장이 이제 내려갈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차트가 그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차트 구조가 돼 있을 때는 내려갈 것 같은. 그러면 개인들은 263.80에다가 매도를 치지 않습니다. 개인들의 시장 진입 패턴은. 하루에다 매도 주문을 걸거나요. 264는 매도 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263.95 이런 자리에다가 보통 매도를 많이 넣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263.80의 매도 주문 절대로 안 넣고, 절대로라기보다는 잘 안 넣고요. 또 8호에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챙겨 놓지 않습니다. 멀찌감치 263.95나 264.00의 매도 주문을 걸거나 263.65나 뭐 60 정도 자리에다가 매수 주문을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내 거 체결시키고 내려왔는데 더 안 내려가고 내게 체결되자마자 올라가라. 이것이 개인들의 심리입니다. 또 263.95, 264.00까지 올라와서 내 물량 체결시킨 다음에 내려가라. 시장을 밑으로 보면서 매도를 치겠다고 하면서 시장이 올라와야 체결될 수 있는 자리에 건다는 거. 아이러니한 겁니다. 매도 진입을 한다는 것은 시장이 하락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진입을 하는 건데 자신의 판단이 하방 흐름이라는 판단을 가지면서도 개인들은 체결될 수 있도록 주문을 넣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자신의 판단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만 자신의 물량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넣는 것이 개인들의 시장 진입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들이 이렇게 거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개인들의 어떤 거래 패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어떤 그런 내용들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네, 이 호가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대기 매수 주문들과 대기 매도 주문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이 주문들은 개인들의 그 물량이 한 개 한 개씩 들어가 있는 것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섞여 있습니다. 무엇과 섞여 있냐면 마켓 메이커들의 주문 물량들과 혼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혼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혼재해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호가창을 이제 장중 이렇게 살피다 보면 시장이 이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막 하면서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체결되고 체결되고 신규 주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체결되면 또 채워지고 체결되면 또 채워지고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걸었던 주문들을 개인들이 이제 263.9 체결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조금 한 칸씩 내리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체결을 시키고요. 마찬가지로 263.60에 주문 넣었다가 안 오니까 한 칸 올려가서 매수 주문을 체결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개인들의 주문 물량이 들어갔다 나갔다 변경됐다 이제 물론 이런 물량들도 좀 있겠지만 그 물량들이 그렇게 아주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그런 규모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호가창의 대기 주문에서 크게 변하는 물량 변화는 시장 조성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요, 갑자기 82기하게 다 체결되지도 않습니다. 3, 40기가 체결되면서 저기 주문이 바로 90을 딱 치죠. 네, 그러면 여기 있던 매수 주문들이 따라가서 올라가게 주문을 위로 가나 보다 하면서 이제 따라가면서 주문을 이렇게 바꾸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장 조성자들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대기 물량의 변경 주문을 통해서 시장 조성자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자극시킵니다. 네, 1차적으로 이제 시장 조성자들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가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대기 주문들로 우선 호가를 쫙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신들의 자전 물량을 돌려가면서 거래 체결을 시켜가면서 그런 체결되는 내용들 중에 개인들의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을 끌어가는 겁니다. 이런 미시적 흐름 변화를 쳐다보는 개인들 경우 이제 호가창도 쳐다보고 또 차트도 열심히 보고 분석하고 또 옵션 가격도 살핍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의 변화도 이것저것 확인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그런 시장 체크를 해나가다가 진입을 결심하고는 주문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주문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그 시장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주문이 아니에요. 개인들이 들어오는 주문은. 이런 경우는 뭐 제가 한 5계약 거래한 경우라면 주문을 변동시킬 수는 있겠죠. 263.80에 5개를 딱 치면 한 계약이 263.80의 호가 주문이 남겠죠. 예. 근데 그 이후에 후속 주문들이 쫙 나오면서 깨고 내려가면 모르겠지만 자신이 이 주문을 깨는 주문을 넣는 건 아니거든요. 5계약 넣어보십시오. 여기 또 채워집니다. 기계가. 기계 수급이 또 채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그 개인들의 주문은 가격을 변동시키는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가에 주문을 넣더라도. 그 대개의 경우 시장가에 넣지도 않고 8호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8호에다가 매도 주문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한 틱 차이로 체결이 안 됐다. 내게 2틱 차이로 체결이 안 됐다. 만약에 그 한 틱 차이든 2틱 차이든 체결이 안 되고 체결이 됐으면 손실이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것을 체결 안 시키고 자신의 매도 주문을 안 가져가고 밑으로 내려갔다. 왜 따라가서 매도 치지 못한 자신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매도 주문이 체결이 됐다면요. 시장이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가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개인들의 주문은 기본적으로 우선 체결이 가능하도록 시장가 주문을 넣는 것도 아니고 또 매도 호가에다 대고 지정가로 매수 주문을 실행시키지도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대기 주문으로 호가창에 깔게 됩니다. 이제 이 깔게 될 때 이제 자기가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되겠죠. 264.00에 매도 매물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264.00이나 263.95에 매도 주문을 보통 집어넣어요. 네. 이런 경우에 대개의 경우 그런 주문들을 노리고 호가창을 이렇게 까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독 두드러지게 수량이 많은 호가창이 있는 주문은 함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264.00까지 시장이 거의 7, 80%의 확률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올라가서 264.00을 체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체결시킨 다음에 다시 흔들흔들 하다가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어떤 매도 물량을 유혹했다고 보고요. 그런 매도친 물량을 잡아먹는 사냥 흐름, 즉 264.00을 치고 올라가는 그 향후 시장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많다라는 것을 이런 어떤 시장 조종자들의 대응 속에서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한번 관찰을 해 보십시오. 264.00까지 시장이 올라갈까? 하고 한번 쳐다보십시오.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들은 이런 부분을 보면서 263.95나 이런 자리에서 특히 95, 264.00 이런 자리에다 매도를 많이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시장 진입 패턴은 결국 적극적 주문이 아니고 소극적 주문이며 또 체결은 피동적 체결이라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적극적 주문이면 263.80의 매도 주문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능동적 체결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개인은 매도 대기 주문을 이렇게 걸어요. 이런 데다가. 소극적 주문이고 또 시장이 올라와서 체결되어야지만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체결 형태로 개인들의 시장 진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의 개인들의 시장 진입 패턴에 대한 시장 조정자의 대응은요. 올라가기 전에 내려갈 것처럼 움직입니다. 실제로 올라갈 것 같으면 마치 내려갈 것처럼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올라갈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나 결국 내려갑니다. 내려가기 전에는 그냥 안 내려가고 올라갈 것처럼 움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힙소 흐름이 반드시 나오고요. 그 힙소 흐름이 나온 다음에 정상 흐름으로 바뀌면서 시장이 진행될 때는 함정이 만들어지죠. 트랩을 팝니다. 트랩이 만들어지고 힙소 흐름 이후에 트랩이 만들어지고 진성 흐름이 나올 때는 궁극적으로 개인들이 따라붙지 못하도록 속도가 확 나면서 움직여요. 휙 올라가고 나면요. 예를 들어서 263.6065에다가 매수를 딱 걸어요. 걸고 한 264.00에는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려와서 내 거 체결되고 올라가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내려갈 것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 경우에도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264.00을 확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 친 사람, 내려갈 것 같아서 매도 친 사람들이 물리고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이들은 264를 뚫고 날아가면 못 따라갑니다. 매수 대응을 못하게 해요. 심리적으로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날아가는 걸 구경만 하고 다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70까지 왔다가 날아갔습니다. 자기는 65에다 매수 주문 걸어놨었어요. 한 틱 차이로 체결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223.85에 사직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시장은 올라가기 전에 내려갈 것처럼 움직였고 또 자신의 어떤 판단으로는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밑에다 걸고 있었고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또 역으로 다른 반대 관점에서 거래하던 분들은 이쪽에 내려갈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진입을 하기를 260세 주문 물량이 많으니까 이걸 또 등에다 이제 밭대 놓고 지지 기반으로 잡아놓고 263.95 이런 데다 매도 주문을 걸어 놓거든요. 263.95가 잘 체결이 안 되다가 체결되자마자 위로 날아가거든요. 주라고 체결 안 되다가 매도가 체결이 안 되다가 내게 체결되고 나면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흐름. 시장에서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개인들의 시장 진입 패턴과 시장 조성자의 대응이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 조성자들의 움직임은 그런 과정에서 호가창의 신규 주문보다는 변경 주문 같은 걸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이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때는요, 이 굵은 호가가 텅텅 하면서 여기도 이제 140개, 이거 조금 줄어듭니다, 264가. 위에서도 줄어들면서 호가 주문들이 내려오는 식으로 물량을 쌓아 나갑니다. 변경 주문 형태로 처리를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두텁게 쌓이면서 두 개, 세 개 이렇게 많이 쌓이는 경우는 그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무게감이 없는 경우예요. 한 개 특정 호가에 상당한 주문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경우. 그리고 실제 이것을 제가 만들었었던 이 데이터 자료를 만들었을 때 그날 실제 흐름도 264.00을 뚫고 올라갔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이제 기본으로 이제 파악을 한 상태에서 그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체별 현황이 결국은 이 부분 굉장히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놨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주체별 현황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다. 과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자, 보통 이제 주체별 현황 가지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주체별 현황 모습에서 시장을 참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개인들이 콜매수를 잔뜩 하니까 시장이 내려왔습니다. 예. 자꾸 개인들이 시장을 위로 보고 콜매수를 하니까 시장이 하락합니다. 시장은 절대 개인이 이익 나도록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옳은 말이죠. 예. 그래서 개인과 거꾸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개인들이 콜매수가 잔뜩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내려갔다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시장은 내려왔고요. 시장이 내려오면서 개인들이 콜매수를 당한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게 콜옵션이라면 개인들이 이제 콜매수를 잔뜩 걸어놨어요. 시장이 내려가면서 쭉 내면서 개인들의 콜옵션 매수를 전부 체결시키면서 피동적인 체결을 시키면서 쭉 내려간 겁니다. 물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콜매수로. 물리는 과정을 확인하고 과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 물려서 개인들의 콜매수가 잔뜩 늘어난 상태에서 시장이 내려간다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체별 현황에 이제 과거 우리가 수급 기초론에서 제가 사용했던 슬라이드인데 주체별 현황의 기본적인 어떤 사용상의 문제점 그러니까 알고 접근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짚어드렸던 문제예요. 첫 번째가 자료의 신뢰성 부분과 두 번째 자료의 후행성 부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의 후행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개인들이 콜매수를 하니까 시장이 내려간 것이 아니고요. 시장이 내려가면서 개인들에게 콜매수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내려간 이유는 개인들의 콜매수 물량들이 상당히 대기 물량에 많이 쌓여 있었고 시장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유인을 하면서 개인들이 콜매수를 하도록 시장 흐름을 유인해 나가면서 내려갔다는 부분이죠. 어떻든 어떤 형태로든 시장이 움직였을 때 개인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조성이 그렇게 되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된 자료는 이 현재 결과의 원인일 뿐이지 그것이 반드시 미래에 시장이 빠지게 되는 개인들의 콜매수가 시장의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은 필요충분 조건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필연적인 미래의 근거가 아닙니다. 추가로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개인들의 콜매수가 몰려 있어서 물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향은 시장에 미칠 거예요. 그렇다면 필연적 미래의 확인 자료가 현재의 원인이지 필연적 미래의 근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다면 그런 주체별 현황의 결과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이용해야 될 것인가 활용하는 방법들은 실제로 그러면 콜매수자가 오늘 사냥을 당했구나 사냥감의 확인과 호구의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 시장의 주인은 기본 폼의 포지션을 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느냐 선물 매도 선물 매도 현선물 동시 매도를 하고 있는지 현물은 매도 쳤는데 선물은 매수하고 있는지 콜과 풋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그동안 공부해왔던 이런 방법으로 옵션 판때기도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현물 수급은 어떤지 프로그램 동향은 어떤지 이런 수급 자료들을 같이 전부 종합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포메이션 시장에 지금 판때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리고 그 콜매수가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사냥을 당했다면 어떤 형태로 어떤 과정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휩소 흐름을 가져가면서 트랩을 탔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준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포지션의 전체 포메이션을 이해함으로써 그런 이해를 통해서 향후 시장 흐름이 어떤 성격으로 진행될지 예상 자료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장 장중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콜매수자들이 지금 사냥당해서 몰려 있는데 이들 한 2시 반 넘어서나 손절할 거고 오늘 최악의 순간에 손절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진행되었던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반드시 그렇게 진행된다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저랑 장중에 시장을 함께 지켜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 자료들은 예상 자료로 활용해서 현재 자신의 거래에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시장의 호구, 패배자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손절을 당하는지 체크해 나가면서
시장을 이해해 나가야 한다는 것. 자,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 조성론의 오늘 이 5번째 강의, 개인들의 어떤 진입 패턴, 그리고 그 시장 조성자들, 마켓 메이커는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 나가는지, 자, 이제 개인의 시장 진입 패턴, 일반적으로 개인 심리에서 비롯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이제 그 옵션 수급 쪽, 그리고 옵션 포메이션, 옵션 구조,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따라서 이 시장 조성론 강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수급과 큰 연관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충분히 느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진행했던 부분도 옵션의 본질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수급론도 기초적인 측면을 먼저 터치를 했었던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시장 조성론 자체는 옵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또 수급에 대한 내용을 자신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 조성론을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공부 방법이다. 올바른 시장을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 공부해 나가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